네, 안녕하세요. 비경험입니다. 오늘 이 모델은 와인님께서 보내주신 두 번째 모델인데요. 이 얼굴 모델링에 관한 영상입니다. 와인님께서 보내주신 이 모델은 영화배우 앨런 릭먼이라는 배우를 레퍼런스로 쓰셔서 제작하셨다고 하셨는데, 얼핏 보기에는 그 배우보다는 오히려 존 번텔이라는 모델에 가깝게 더 생긴 것 같아요.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배우를 똑같이 만드는 모델링이 아니라 그런 배우들의 그 느낌을 이용해서 만드시는 캐릭터를 완성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정 모델을 똑같이 만드는 작업은 아닙니다.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.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강인한 전사의 이미지가 잘 드러나 있는 모델인 것 같아요. 모델링을 참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. 이렇게 텍스처까지 넣어주시고 알파벳까지 많이 넣으셔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서 열심히 노력하신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. 하지만 몇 가지 시청하면 더 이 모델이 좋아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가장 먼저 제가 이 모델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먼저 쭉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모델링하는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요. 퍼스펙티브를 끄고요. 일단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떤 이 비율적인 문제 있잖아요. 눈 넓이라든가 흔히들 얘기하는 눈 넓이가 1일 때 요 눈 사이가 또 1이고 이쪽 거리가 1인 요 비례에 관해서 잘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. 물론 이 비례는 모든 캐릭터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. 이 기본적인 비례에 의해서 우리 눈에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스탠다드 표준형 얼굴이 나오는 거고,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눈 사이가 멀어지면 이 캐릭터는 조금 눈이 멀은 캐릭터다, 눈이 큰 캐릭터다, 작은 캐릭터다,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거지. 이게 절대적인 값은 아니고요. 얼굴의 기본적인 비율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, 거리가 1이라 치면 또 여기서부터 코까지 길이가 1, 또 여기서부터 턱 끝까지의 길이가 1인 거죠. 이것도 잘 지켜져 있죠 지금. 그리고 코에서 턱까지의 절반이 아랫입술 딱 맞춰졌고요. 여기서 요 코 끝까지의 사이가 윗입술, 그다음 요 사이가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사이, 이런 알려진 어떤 그런 비례들이 너무나 잘 맞춰진 모델 같아요. 코 끝과 눈썹 끝이 이제 귀 시작과 귀 끝, 이거 살짝 아래로 내려와 있죠. 저 같은 경우는 살짝 이거를 끌어올려 줄 것 같아요. 옆모습 같은 경우는 이마가 너무나 들어가 있는 형태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푹 꺼져 있다고 봐야겠죠. 이마의 라인이 푹 들어가면서 또 코가 너무나 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 같고요. 보통 어떤 캐릭터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캐릭터는 좀 코가 커 보이는 캐릭터가 있기도 하고, 이마가 더 커 보이는 캐릭터가 있기도 하고, 턱이 커 보이는 캐릭터가 있기도 해요. 근데 이제 그런 캐릭터들이 딱 봤을 때 인상이 강하다 이런 느낌을 주면 좋은데 저게 어색하다라는 느낌이 주면 안 되는 거죠. 근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살짝 제 눈에는 어색해 보이는 것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 수정하냐면, 일단 푹 들어간 것을 메꿔 줄 거고요. 그 다음에 이것도 살짝 눌러주고 코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. 입술을 보시면 입술 라인이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, 입술을 여기서 이런 식으로 떨기고 아랫입술도 좀 도톰하게 가져가서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요. 제 개인적으로는 눈이 너무나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라면 이런 어떤 쌍꺼풀 시작은 이쯤에서 하고 눈이 한 이쯤 정도까지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요. 그래서 눈을 앞으로 이 정도 좀 당길 거고요. 눈을 당기면서 요 라인도 좀 너무, 이 코 요 부분도 좀 너무 두꺼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코 부분도 살짝 아래로 당겨줄 거고, 그리고 이 라인이 이렇게 내려와서 옆으로 쏙 빠지는 거랑, 그다음에 입술도 좀 이쪽이 좀 답답하죠, 그죠?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튀어나오면 안 되죠. 안으로 쑥 말려 들어가서. 같은 경우는 언제나 이제 모델을 만들 때 먼저 대칭으로 만들어 놓고 모델을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 좌우 대칭 모델을 깨는 작업을 진행을 하죠.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비대칭으로 만들면 작업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. 여기서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은, 보통 인상 잡으실 때 이제 이렇게 쪽은 이런 식의 보통 눈썹이 들어갈 거고, 얘는 이제 아래로 살짝 내린 살짝 인상을 쓴 형태가 나올 텐데, 보통 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얘를 그냥 무브 브러쉬로 자꾸 끌어내리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쪽 형태가 깨지게 돼요. 왜 그러냐면, 눈 근처에는 이 안에 뼈가 있잖아요. 뼈가 이렇게 있고 눈썹 근처에는 살짝 이렇게 튀어나온 뼈가 있단 말이에요. 그리고 눈알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이제 스킨이 이렇게 덮고 있단 말이죠. 근데 이 상태에서 얘가 눈썹을 찡그리거나 그러면 이 근육들이 이쪽으로 모여든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이 근육들이 요 뼈를 타고 넘어가는 거죠. 슬라이딩 하는 거죠. 슬라이딩. 그래서 이 뼈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 볼륨을 깨면 안 돼요. 근데 이제 그냥 무브 브러쉬로 그냥 쭉 내려버리면 기존에 이렇게 설명이 나왔던 볼륨들이 깨져버리고 밑으로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런 눈썹 찡그리는 형태를 만드실 때도 잘 만드셔야 돼요. 그냥 무조건 끌어내리시면 안 되고요. 코 망울도 좀 너무 더 큰 것 같고, 그 다음에 코 구멍도요. 이 코 모양도 좀 이상하고요. 이것도 나중에 이제 실제로 모델링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표현할 테니까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겠고요.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 사이즈나 이런 비례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,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눈이 상당히 커 보이는 이유가
보니까 아마 이 라인 때문에 그래 보이는 것 같아요. 이 라인도 상당히 좀 많이 이상한 감이 있어요. 이 쌍꺼풀을 이루는 이 라인 있잖아요. 요게 이런 식으로 끝에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면 많이 어색해요. 이건 쌍꺼풀이기 때문에 쌍꺼풀은 요 눈꺼풀과 요 위에 요 살이 만나는 이 부분에 눈을 감았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안으로 말려있던 그 살들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얘가 눈을 뜨면 그 살들이 밀려 올라가서 이렇게 접혀있는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쌍꺼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어야지 얘가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내려와주면 많이 어색해요. 눈알이 이렇게 있으면 쌍꺼풀은 여기를 따라서 눈알을 따라서 쌍꺼풀이 이렇게 돼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. 그래야지 얘가 이제 눈을 감을 때 이제 눈을 얘가 감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있는 그 살들이 밀려 나와서 이런 식으로 펴지게 되고 다시 눈을 뜨게 되면 다시 안으로 밀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쌍꺼풀 라인이 안으로 쭉 밀려 들어가야 되고 얘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둔탁하게 있는 게 아니라 좀 얄쌍하게 이렇게 살짝 있고 여기 이제 풀어져서 없어지는 형식으로 가는 게 맞죠. 때에 따라서 어떤 캐릭터들은 이 안으로 이제 쑥 밀려 들어가서 이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강하게 이렇게 있으면 많이 어색하고요. 이렇게 눈 밑으로 쳐지는 이런 근육들은 이 캐릭터를 많이 좀 나이를 들게 만들어요. 그래서 레퍼런스 사용하신 그 모델이 나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지휘관, 강한 전사의 느낌, 군인의 느낌 그런 느낌을 풍기는 어떤 그런 모델에서는 이렇게 있으면 이게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해요. 그거 외에 귀도 지금 많이 묘사가 많이 안 됐는데 귀도 많이 건드려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죠. 귀 뒤는 요 면의 바로 뒷면이 이 귀 뒷면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많이 이제 파여야 되고 들어가야 되고요. 그래서 얼굴은 대략 제가 만약에 그림을 먼저 그리고 시작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목은 대략 이 정도, 그다음에 코는 들어가서 정확한 라인은 아닙니다. 저도 모델링을 직접 진행해 보면서 이제 그때 수정을 해야 되니까 대략 한 이 정도 아웃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귀도 살짝 좀 더 위로 올라가고요. 이 정도에서 끝나고 한 이 정도, 그리고 눈도 앞으로 좀 나와서 이 정도로 되는 것 같고요. 이렇게 눈, 대략 이렇게 될 것 같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없잖아요. 밑에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칼처럼 딱 끊어지는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 표현하는 게 되게 까다로워서 이렇게 선호하지는 않지만 실제 모델링을 시작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마야로 가져가서 여기를 마무리 짓고요.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를 둥그렇게 혹은 이렇게 마무리 져서 모델링 할 때 이제 이 밑에 부분도 모델링하기 쉽게끔 이 부분에 다른 지오메트리를 갖다가 익스트루드를 시켜서 더 만들 거예요. 다행히 눈은 막혀 있고요, 코도 막혀 있고 입도 막혀 있죠.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입이 그냥 이렇게 막혀 있네요. 상관없습니다. 어차피 입 다물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 전전 영상에 보시면 제가 설명드렸듯이 여기 보시면 타폴로지 같은 것도 많이 좀 생각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라인이 하나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여기 이제 인중 부분에 이렇게 보는 거의 이제 평평하지만 여기에는 이렇게 울퉁불퉁한 디테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좀 면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고요. 입 주위에 좀 면이 좀 지나치게 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렇게 지나치게 밀집도가 있는 요 면들을 아래로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이쪽에 좀 면을 더 가져가 넣겠습니다. 그런 작업을 또 할 거고, 그 다음에 또 마야로 가져가서 쌍꺼풀 있는 이 부분요, 이 부분도 위로 이렇게 밀어 넣어서 쌍꺼풀 만드는 게 좀 더 쉽도록 그렇게 또 작업을 할 거고요.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타폴로지 같은 경우는 아주 큰 문제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아주 좋은 타폴로지는 아닌 것 같긴 해요. 그리고 여기 지나치게 이 부분에 이렇게 몰려 있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. 오히려 저 같았으면은 이렇게 폴리곤 흐름이 하나 가면 이 턱 쪽에 내려온 애들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끝내버리고 이런 식으로 빼도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, 정답이 없으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전 영상인가요?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타폴로지 하실 때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 있잖아요. 특히나 눈, 코, 입 부분, 이 부분이랑 뒤 부분, 이 부분에 폴리곤의 밀집도를 많이 가져가 주시고 그 이외의 부분들은 좀 덜 가져가도 상관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. 어차피 왜냐하면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모델링 레졸루션이라면 더 표현하기 쉽게끔 이쪽 부분에 이제 폴리곤의 밀집도가 더 들어가 있으면 좋은데,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목구비보다도 오히려 이 목 뒤에 더 밀집도가 많잖아요. 이런 경우는 이제 또 좋은 타폴로지라고 할 수 없겠죠.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타폴로지 하시게 되면 이제 이런 목 뒤나 이렇게 많이 밀집도가 묘사가 많이 안 되는 부분들, 특히나 거의 움직이지도 않는 부분들은 밀집도가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는 많이 좀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. 단 만약에 이제 이마에 주름이 꼭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또 이마 쪽에도 밀집도를 좀 더 높여 주셔야겠죠. 대략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제 실제로 모델링을 진행하면서 또 그때 또 중요한 사항들은 계속 말씀드릴게요.